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뭐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다시 이제 떨어졌어요. 뭐 그 어저께 충분히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그 전쟁 발발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거는 뭐 당연했던 일이고, 오늘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뭐 작년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하락장에 발단이 된 것도 사실 중국이 이 가상자산 시장을 이제 전면 부인한다, 폐지한다, 뭐 채굴을 전면 중지시킨다, 뭐 어떤 이 밴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 지금과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인정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되는 몇몇 가지 근거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근거 자료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상 머지않은 시기 내에 중국이 분명히 돌아올 거고, 중국이 오픈하면 다시 가상자산 시장에 전면적인 상승이 도모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오늘 영상 이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도 뭐 자주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투자하고 있는 네오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BSN하고 같이 이제 파트너십 관계로 있죠. 그래서 저는 뭐 BSN 중에는 대표적인 코인이 아마 네오가 될 거고 가장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면은 중국에서 법적으로 NFT 발행을 지원한다, 네오를 통해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넘어가기 전에, 이 장면에 넘어가기 전에, 중국은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는데 NFT는 인정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BSN 차이나가 허가된 블록체인 생태계를 생성한다는 발표에 이어 중국에 기반을 둔 네오는 중국 메인넷을 구성하는 10개 체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중국 NFT를 전 세계에 사용되는 NFT와 구별하기 위해서 NFT는 DDC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NFT 유틸리티는 그래픽, 이미지, 비디오, 음악, 트랙 등을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NFT가 우리는 그냥 디지털 아트다라고 이제 그냥 고정관념이 생겨버렸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일말에 불과해요. 모든 실물 경제, 모든 어떤 그 뭐 사람하고 관련된 모든 행동의 데이터들은 다 NFT를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하고 연결되고, 메타버스, VR, AR 세상하고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주체가 되는 게 네오라는 거죠. 결국에는 BNS가 중간에 서 있고. 자, 그리고 디지털 인증 및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술, 우리는 앞으로 중국에서 매년 수십억 개의 DDC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DDC의 가장 큰 시장은 모든 유형의 인증서, 계정 관리에 있습니다. 자, 부가되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BSN, DDC에 참여하는 OPB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고 다양한 생태계의 모든 에코 프로젝트를 융합하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다홍페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 융합한대요. 에코 프로젝트를 융합하기 위한 한 걸음이다. 다 통합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중국에서는 현금 인출기 축소 정책을 좀 가속화해서 피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이 사라지는 게 아마 가장 빨리 일어나는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아직까지 뭐 현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뭐 지갑에 현금이 뭐 보니까 단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식탁 위에 구석에 처박혀 있는 동전 몇 개? 내지는 하여튼 저는 요 근래 이제 제 눈에 띈 거는 현금이 없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비슷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BSN은 DDC의 전체 개발 및 거버넌스 로드맵, 네오 파워드 쥐약환 체인의 통합은 3월 중국 난징에서 열리는 BSN, DDC의 공식 출시 및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때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BSN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들에 관해서도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저희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3월달 초가 전인대하고 정협이 있을 시기이다라고 저희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거 19년부터 20년, 21년까지도 사실은 이 디지털 산업에 관해서 상당히 옹호하는 발언을 시진핑 주석이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뭐 어떤 그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것도 눈여겨 보시면 돼요. 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3월 중국 난징에서 열리는 BSN, DDC 가상화폐 채굴 전력에 대한 전기 요금 차등 정책 시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성발전혁 위원회의 고시, 이게 공식적 문서가 중국 정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저장성 뭐 개발 위원회, 뭐 하여튼 거기서 나왔다는데, 뭐 가상자산 채굴에 관해서 인정을 한 거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가상화폐 채굴 전기에 대해 다른 전기 가격이 구현되며 가격 인상 기준은 킬로와트 시당 0.50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한 거죠, 사실. 중국 본토 내에서 그것도. 자, 이런 기사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중국 관련해서 거의 계속 지속적으로 밴 시킨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각급 전력망 기업은 관련 정부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가상화폐 채굴 전력에 대한 차등 전기 요금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인상된 전기 요금을 제때 전액 청구해야 합니다. 라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채굴을 하면 전기세를 더 내야 된다. 그 얘기는 정부에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저장성이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 허락하에 지금 저장성에서는 이거를 발표하지 않았을까? 저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머지않아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이거랑 이제 같이 맞물려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30년짜리 가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건데 이게 머지않아 완성이 될 거란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거 결제는 유로화로 할 거다라는, 이거랑 우크라이나 사태랑 같이 이렇게 같이 매칭시켜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러시아 군사 훈련은 20일까지 아마 이게 마무리된다고 공식적인 뉴스는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저께부로 일부 군사는 뭐 철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전부 다 철수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뭐 별의 별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일까지가 공식 훈련이에요. 그래서 20일 이후에도 만약에 러시아군이 국경 근처에 멈춰 있다면, 거기 머물러 있다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안감 조성은 조금 더 끌고 갈 확률이 높고, 이때 전면 다 철수를 한다면, 군사훈련을 전면 다 마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불안 요소는 이걸로 아마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뭐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요런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불안감이 아직 뭐 존재하기 때문에 뭐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다 좋진 않아요. 주식시장도 가상자산 시장도 뭐 커플링이니까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사실은 이것도 되게 안 좋은 건데,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상 금융시장에 우크라이나 사태 말고도 이것도 하나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었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 이게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회의록이 하나가 나왔어요, 새벽녘에. 근데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기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죠. 금리 인상,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금리 인상 왜 한다는 얘기만 하고 왜 안 하냐. 그래서 어쨌든 회의록에는 조기금리 인상 공포,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빨리 시행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계획돼 있는 거는 3월 9일까지 대차 대조표 축소를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디테일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한국은 제가 이제 겸해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한국은 작년부터 어느 순간부터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금리 인상 후에 물가가 잡혔냐는 거죠. 이걸 보면 미국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하면 물가가 잡힐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 3월에
풍토병으로 전환시킬 거고, 자, 아직 3월까지 안 갔어요. 그리고 한국은 4월 달부터 풍토병으로 전환시킬 거다. 거리두기나 아니면 뭐 인프라에 관해서 지금보단 오픈되겠죠. 그럼 인프라에 관해서 공급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자연적으로 점진적으로 뭐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전면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의 계획에 관한 거를 말을 번복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일단 뭐 3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0.25를 하겠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뭐 3, 5, 6 지속적으로 0.25씩 한다는 게 말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는데 뭐하러 금리 인상을 할까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이것도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8월 달에 SDR, IMF 통화바스켓 비율이 변경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게 원래 작년에 변경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1년이 늦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로화 비율과 중국 위엔화 비율이 올라가고 달러화 비율이 내려간다면 그게 아마 달러의 기축 통화의 어떤 그 흔들리는 어떤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뭐 이건 실질적인 건데 자 여기 뭐 미국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구독자님인데 비료 가격이 올라서 유제품 가격과 고기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게 맞아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 23년을 살고 있는데 오 진짜 오래 사셨네요. 오늘 주변 모든 마트에 크림치즈가 다 동이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더 상황이 악화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진짜 지금 현재 상황이 진짜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사시는 이 텍사스 말고도 제가 알기로 크림치즈 말고도 고기 있죠. 우리 흔하게 먹는 고기나 아니면 뭐 휴지 같은 것도 지금 동이 났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아마 그런 것도 사기 되기 쉽진 않을 거예요. 예전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 크림치즈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예산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빨리 이거 풍토병으로 전환돼서 사람들이 빨리 취업을 하고 인프라가 빨리 팍팍 돌아가서 자영업 시장도 돌아가고 그게 아마 연준에서 진짜 노리는 걸 거예요. 아마. 그래야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근데 어쨌건 대중을 뭐 이번에 뭐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알고 보면 저는 컨트롤한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죠. 분명히 뭐 어떤 뭐 이익 집단이 분명히 개입이 돼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러 프로토콜이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가격이 좀 올랐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마음에 이제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괜찮은 코인이에요. 지금 올라서 괜찮은 코인이 아니라 내렸든 올렸든 이게 지금 몇 프로가 까졌든 그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루나 코인을 투자 못 하신 분들은 이거를 장기 투자하시면 분명히 큰 아마 이득을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인정할 수 있는 합성자산 거래소 중에 유일한 게 저는 미러 프로토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배후에는 테라가 있잖아요. 테라. 그리고 테라는 주식 암호화폐를 잇는 미러 프로토콜을 출시를 했는데 이 대표가 이제 설명하는 말이 뭐냐면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목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브리징 역할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테라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테라 같은 경우는 지금 UST인가? 하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해서 거기서 볼륨량을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유동성이 USDC나 USDT 말고도 그 유동성이 이 미러 프로토콜에 작용을 하면 이게 볼륨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예요.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주식이 다 관여가 돼서 미러 프로토콜하고 가상자산 세 개를 연결해서 그 인덱스가 간접 투자 상품으로 그게 만들어내고 거기에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한다면 진짜 엄청나게 발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보고 이 프로젝트 진행자들은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업비트 같은 경우도 인덱스 지수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하고 연계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그들도 또한 그거 비슷하게 뭔가를 지금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은 뭐 2021년 5월달, 4월달 기준에서 11달러 41센트 정도에 상장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을 했어요. 예. 요 근래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해서 1달러 10센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뭐 1달러 40센트 그래서 30% 정도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물론 다시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되게 괜찮은 코인이 아닐까. 금리에 관해서 금리와 이제 뭐 돈을 풀어낸 거에 관해서 뭐 누가 이 차트를 올렸는데 뭐 제가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90년부터 그때가 이제 금리가 8.87%였거든요. 여기 보면. 그리고 현재 0%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보자고요. 자, 과정을. 그래서 처음에 1990년도에는 8.87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6.5% 그리고 지금 뭐 2006년 7년 정도에는 5.25%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2019년 전 2018년 정도에는 2.5%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금리는 인하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뭐 대대적으로 많이 한다 공포심을 시장에 주긴 하지만 급격하게 올리지 못해요. 절대로. 여기 보이시나요? 2.5%까지 최근에는 떨고 났는데 여기서 반동갈이 내서 예를 들어서 1% 내지는 많이 올려봐야 1.50%.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달러의 거의 수명이 기축통화 자리에 거의 100년이 다 왔는데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지난 뭐 20년 동안 돈을 풀어댄 것보다 지난 3년 동안 돈을 풀어댄 액수가 훨씬 많아요. 그에 비해서 자 여기 금리 인상은 하지 않았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현재 통화 시스템 자체가 거의 막판까지 왔다는 얘기고 거의 위기라는 얘기예요. 위기 바로 직전이란 얘기예요. 자 그것을 해칭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CBDC라는 거를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기둥을 마련을 해 놓은 거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맞다, 틀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를 필두로 해서 뭐 서클사를 통해서 USDC를 찍어낸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USDT는 중국 정부를 통해서 바이낸스를 통해서 유통을 시킨 거고 비트비넥스를 통해서 뭐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통을 시켰던 거고 뭐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큰 그림상에서 전 그래서 금리 인상한다고 그래도 이 가상자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그렇게 많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대중이 더 무서워해야 할 거는 사실은 금리 인상보다 인플레이션이에요. 자산 가격의 폭등과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한 사람과 투자를 안 한 사람이 아마 극명하게 갈려질 거예요. 향후 몇 년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불안한 시장 장세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뭐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불장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